주유소에서 꼴떡 넣어주시오. 아직까지 재워주시오. 친구가 야 그 자기 카드 주면서 화장실 갔어요. 시가 매려워서 그래서 저보고 사장님한테 카드 주면서 채워달라는 게 그래서 알았어 가 하고 제가 사장님이 오는데 얼마를 넣어드릴게 해서 꼴떡 넣어주시오 했더니 그분이 카드 가지고 잠깐 이렇게 뭐 딱 이렇게 고정돼 있더라고요. 어쩌라고? 멈춰 있더라고요. 꼴떡이 했더니 꼴떡이 뭐냐고 가득이야 해서 그러면 잠깐 아 네 가득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모가지까지 넣으시 이게 말이 자연스레 나오는 거 있죠. 모가지까지 넣으시오. 그게 병모가지도 근데 모가지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도 터널은 동굴이란 말이 편하고 동굴. 아, 동굴. 네, 동굴. 그쵸. 북한은 네, 터널이란 말을 안 없어. 쓰고 차량이 지나가도 무슨 동굴, 무슨 동굴. 터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진짜 많이 생각나는 게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제 친구는 지금도 엘리베이터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적응이 안 영어 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리고, 헷갈리는 거지. 엘리베이터를 또 뭐 에버랜드를 하는 애들도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지. 저도 에스컬레이터가 처음에 안 돼가지고 몇 년 전에 그냥 에스컬레이터 암송 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식하단 말은 못 들어도 무식하단 말을 듣고 싶은 또 그런 게 욱하는 게 있어요. 올라오는 게. 아 그래 무식하지 않다면 영어를 좀 해야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북한 사람 굽하잖아요. 맞아요, 용감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무식하다 보니까 무식하게 용감하지. 그냥 모르면서도 그저 뭐 막 소리치고 그 이 문화가 저는 좀 배합됐으면 좋겠어. 지금 보면 문화 차이에서도 많이 느끼는 게 좀 이 성격과 문화 차이가 배합되면 얼마나 재밌고 좋을까 하는 생각 가끔 해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유로움과 우리 사람들이 조금의 갖고 있는 이런 것들과 우리 사람들이 터프하고 빙빙 애돌지 않고 직진하는 이런 거. 아 근데 있잖아 그 사람은 이렇고 이렇고 난 너무 그래도 싫어. 이런데 시작, 중심, 결과를 딱딱 포인트 찍어 말해줬으면 맞아. 좋겠는데 아 맞다 에피소드 생각났어요. 제가 뭔데요? 한국에 오자마자 저도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 같이 그또 교회를 갔어요. 뭐 또 준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때려는 탈북민들 챙겨주는 뭐 이런 게 주기도 있습니다. 하고. 맞아요. 준다니까 또 그러니까 다가? 사측에 전화를 했어. 야 교회에서 뭐 준다. 막 끌고 갔어. 근데 한 친구가 있었어요. 좀 뚱뚱하고 좀 조금 뭐 이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분들이 우리가 나오니까 막 나왔어요. 근데 한 분이 하던 게 유독 그 친구 안녕하세요 했으니까 그 친구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 미인이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분 딱 보는 게 사람 놀리냐고 하던 게 팩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따라가 왜 그러냐 했더니 저씨 한국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지금 이 못생기고 뚱뚱한 게 컴플렉스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쁘다고 없는 가식적인 거짓말. 소리 하면 사람 상처를 주냐. 근데 그분은 또 그게 그분의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치. 근데 그게 이게 문화 차일 수도 있지만 저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 봤을 때도 그분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북한 사람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 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였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걔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누구 봐도 지금 컴플렉스여서 어디 가면 자신감이 없어 하는 앤데라가 너무 미인이시 하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한 놀리는 것처럼 너무 거지. 못생겼어를 들은 거예요 얘가. 그치.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문화 차이를 느꼈어요. 왜 속이 없는 소리를 하지? 그냥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반갑습니다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치. 그 걔는 그 길로 다시 또 버스 타고 갔고 결국은 상처받으셨구나. 그 사람도 그 사람들 미안해했고 그냥 이렇게 적중한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요 뭐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을 많이 끄집어서 맞아요. 표현하면 우린 맞아요. 지루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에 대해 모르는데 밥기도 있잖아요. 밥기도. 시기도. 그러니까 일단 밥기도. 치킨을 잘해놓고 기도를 하겠대 해서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15분을 한 거래요. 좀 아이고야. 어쩔 수도- 눈 떠보니까 닭다리 날개만 딱 나온 거 다 달아놨 다 먹었대요. 애들이 배고픈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양식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감사합니다 먹겠어 눈 떴더니 날개만 덩그러니 2개 있더래요. 다 먹고. 다 먹었지 애들이. 짜증나니까 애들이 다 재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적당하게 이제는 한마디를 끝내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신앙에 대해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냥 교회라고 갔고 빨리 지금 배고파서 목구멍이 지금 막 꿀어본지 창자가 지금 포도청인데?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15분씩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냄새는 지금 원래 풍기는데 그러니까 눈 뜨니까 다 달아놨더래요. 애들이 워낙 교회 안 가겠다. 미쳐 죽겠다.
밥 먹는데 왜 기도를 하냐? 사람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 잘해놓고 왜 지랄을 하냐? 막 이러면서 거부감이 딱 생기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도하려다가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밀어내는 더 느낌. 치러.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래요. 뭐 세상에 인간이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실수하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건 좀 맞춰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이래고 북한 애들이 두 개고 아니면 인상 딱 쓰고 이게 진짜 컨트롤 못 하잖아요. 이거 있잖아. 근데 남한부들은 서울은 부글부글거려도 스마일 하는 거. 난 그것도 징그럽거든요. 싫으면 싫다고 적중히 표현하고. 근데 이게 좀 반반씩 어우렀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저만의 생각, 보이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참 이게 그 뭐랄까 좀 답답하고 그때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만들자다가 이제처럼 이상하게 딱 끊어지게 만들어가는 게 식기도도 대부분의 식기도는 한 2분, 1, 2분 정도에서 끝내는데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우리 좋게 생각합시다. 왜냐면 그 탈북민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오셨는데 치킨을 넣고 이 치킨이 어떻게 멀멀 풍기면서 너무나도 그 탈북민들을 거죠. 위한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죽이는 게 고문이에요. 그치. 전도하려다가 그냥 그분은 그냥 그러니까 성도를 이룬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배워가고 알아가고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것도 많지만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명이 넘는 이 탈북민들도 끌어안아야 되는 것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무조건 뭐 또 마냥 이쁘게 막 끌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탈북민들도 같이 적응해 나가고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우리의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탈북민들도 마냥 좀 불편한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70년이 넘게 살았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아우러지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로 서로가 보듬어가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해 나가길 좀 바라볼 뿐입니다. 정말 공감. 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많이 적응을 해야죠. 그쵸. 따라야죠. 그렇지만 이제처럼 70년 동안 그쵸. 분단돼서 살아왔던 그런 문화 차이는 진짜 무시를 어쩌겠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 하고 그 살았던 환경을 공감해주고 맞아요, 배려해주고 맞아. 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맞춰가면 그게 최고가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쓰럽게 바라본다거나 뭐 동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자신도 조금 한 걸음 좀 동감을 해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정말 현명한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에 와보면 너무 정말로 모든 게 많잖아요. 맞아요. 겪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먹는 거 하나에 가지고도 소리 하니까 행복하네 진짜. 그렇죠. 우리는 배고파서 뭘 먹을까? 오늘 저녁에는 뗄 거는 어느 만큼 준비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는 뭐 강냉이를 사가야 되나 국수를 사가야 되나 뭐 밀을 사가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하는데 여기는 오늘 저녁 뭐 먹지? 고기 너무 먹어서 지겨운데 해 먹을까? 뭐 찌개 해 먹을까? 너무 느끼하니까 된장찌개 좀 먹자. 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먹는 게 너무 많아서 뭐 살가이 전쟁이잖아. 살가이 전쟁. 살까야 되는 게 일이고. 우리 북한은 창자를 채우는 전쟁이고 여기는 창자를 비우는 전쟁이잖아요. 일단은 이 먹는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대한민국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맨날 외쳤던 말, 이 밥에 기아집에 이 밥에 고깃국. 여러분 실현됐습니까? 저희는 그걸 대한민국에 가서 저희는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이 혜택과 이 지금의 이 뭐 대한민국의 모습이 구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진짜 예전에 그 분들이 엄청난 투쟁으로 인해서 이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다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에 와서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 진짜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정말 머릿속에 진짜 감사하다고 10번 인사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또 그 선조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그렇게 했으니 저희가 이루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자유를 위해서 저는 진짜 배불리 먹으려고 탈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아픔하고 어느 게 더 힘들까? 많은데 먹고 싶은데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그 슬픔. 많은데 살찌고 병만 날까봐 조절해야 되는 슬픔인데 그치. 어떻게 보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게 더 힘든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서 이제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다 살아봤고 여기 와서는 또 우리도 적응해서
몸매를 가꿔야 되니까 또 많이 먹으면 당뇨도 오고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정말. 합병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는 관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먹거리 말하면 저절로 입거리가 올라가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직도 쌀도 쌓아놓고 살고 먹기를 안 먹고 맞아. 주민센터에서 또 이게 저소득층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쌀도 보장해주고 네. 북한에서는 그 쌀 먹으려고 엄청난 전투를 합니다. 맞아요. 명절날에 쌀밥 배불리 먹고 애들이 맛있게 설사하고 그날이 제일 행복하고 기쁜 날인데 우리는 이거 매일매일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또 남한 분들이 안녕하세요. 식사를 같이 해요. 밥 사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옥수수 밥이라도 한 술 먹어야 되는데 누기 오면 꼴 보기 싫어. 저 왜 안 가지 눈치 없이. 저 사람이 있으면 내 밥 한 술 달아나는. 밥 안 먹잖아요, 온 가족이. 그리고 그런 일도 있어요. 맞아요. 펑펑이 알죠? 옥수수 펑펑이. 펑펑이를 엄마가 먹어야 되는데 야 사람들이 왔을 때는 먹겠단 말 하지 말라 해가지고 냄새 난다고 또 먹다가 꽁꽁 누가 똑똑하니까 이불 장이라 활 꼼치했어 펑펑이 자루를. 근데 그 사람이 왔다가 계속 있으니까 다스라짜리 애가 엄마 사람 왔을 때는 펑펑이 먹겠단 말 하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저 사람 간다면 나를 펑펑이 주시오 예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민망해서 지금 펑펑이를 지금 옷장에 숨겨놓고 사람 왔다가 지금 안 꺼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 5살짜리 아들이 그걸 다 뽀록을 내놓은 거지. 엄마 내 잘하고 있지 지금. 엄마 지금 사람 많을 때는 펑펑이 먹겠단 말 하지 말라 했지. 엄마 지금 그래서 꼼쳐놨지 이 말 다 한 거야 아들이. 걔 또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면 또 설마 죽지 그러니까 않을까 엄마가 안 따면 걔를 막 족쳤지. 개새끼야 왜 그렇게 멍청한 소리 해가지고 엄마를 개망신 시키냐고. 종갓나 새끼 진짜. 애가 한참 맛있게 먹는데 사람이 똑똑하니까 막 꼼짝꼼짝라 사람 맛있을 때 먹겠다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애는 참다 그 사람이 안 가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현실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배부르게 먹고 살고 먹는 걱정을 뭐 이게는 뭐 꽃제비도 입 안 먹고 돈을 달라잖아요. 북한에 먹다 남은 신밥이라도 주세요. 여기는 그냥 밖에 노숙자들도 밥을 또 무료 봉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노숙자들이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북한 꽃집이 여기 노숙자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라벨이 다릅니다. 여기는 완전히 그 탑스타입니다. 그 꽃집이라 해도 라벨이 다릅니다. 하는 딱 차이예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노숙자들은 북한 말하면 완전 인민 칭호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까? 뭐 군당 책임 비서급이고 북한 꽃제비는 완을 그냥 거죠. 그냥 서민인 뭐 거죠. 그냥 정말 라벨이 달라요 진짜. 그래서 참 먹는 말 할 때는 대한민국이 감사하다는 거,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우리가 와서 누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에 와가지고 많은 곳을 또 여행도 다녀보고 관광도 가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남과 북이 이제 뭐 크게 보게 되면 그 전부터 우리가 이미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6.25 전쟁 휴전을 잊고 나서부터 지금 올해로 지금 70년이란 말이에요. 한 사회에서는 오로지 김일성이 정말 아까 기와의 집에 살면서 따뜻한 기와집에서 쌀밥에 고깃국 먹고 김정일은 또 선군 정치를 앞세웠고 막 이런 것들이 역사들이 있던 것처럼 남한도 그 역사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아,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정말 이 사람들 역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몇 끼씩 굶으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물론 저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크게 좋게는 안 봅니다. 왜 그렇게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일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만큼 또 대한민국이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한민국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다녀보셨을 거잖아요. 네, 많이는 못 봤어요. 왜냐면 제가 좀 그래도 배우고 우리가 듣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전쟁 기념관을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 전쟁에 참가했던 포 이런 탱크라든가 이런 포를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실제 참가한 건 모방해서 세운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 해도 근데 그걸 직접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데 동원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 배울 때는 메가도가 인천 상륙 작전에 직접 지휘하면서 우리가 분단됐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김일성이 신이고 축지법 쓰고 다니고 그건 진짜 그렇게 된 하늘이 낸 인물이어서 진짜 먼저 공격 받아도 뭐 타격해서 3일 만에 대선까지 미는 이런 축지법 이런 신으로 우상화했잖아요. 근데 국정원에서 이제 참 다 스탈린 만나고 모택동 만나는 거 보면서 결국 전쟁 미치가이는 김일성이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그 일을 저지름으로 해서 엄청난 억울한 사람들이
이산자 가족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떻게 보면 정말 뭐랄까 분단의 아픔이 그 전쟁에서 많이 전쟁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기념관에서 보는 탱크나 포들이 소름 끼치게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보여지지 않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세뇌가 안 받고 남한에서 살았다면 그냥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치. 이 포들이 김일성 때문에 이런 포들이 동원해서 사람을 깔아뭉개고 폭탄을 쏴서 죽이고 했다는 걸 볼 때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쳐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란 게 일어나면 안 돼, 안 돼. 이 소리를 내가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면서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어나면 안 거기도 되죠. 갔었어요. 그게 뭐죠? 어디에 있던가 그게 파주에 있는 네. 그게 뭐지? 그 있잖아 통일전망대. 통일전망대. 파주 맞죠? 네, 맞아요. 파주. 거기 가면 직접 우리가 우리 땅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 보면 수많은 그 땡기들의 그 굴을 남긴 거 보면 정말 이거는 누구 봐도 마음이 북한에 갔었어. 이건 누구 봐도 북한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곳곳에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 북한에 있으면 사랑해요 말 할 줄도 몰랐고 어색해서 못하죠. 그래서 그래도 굴을 아마 하늘에서 보고 전달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 진짜 꼭 오래오래 앉아 계세요. 통일이 되면 우리 만나요. 이런 글을 저 남겨놨어요. 갑자기 울컥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뭐 개방이냐 개방이 아니냐라는 주제는 예민한 주제더라고요. 그쵸.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통일 뭐 이런 통일 저는 당연히 가족이 있기 때문에 통일돼 잘 살았으면 바람에 저는 한 표죠. 그쵸. 근데 통일은 바라지 않아도 통일된다 해도 남한이 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도 생각돼요. 왜 갑자기 거기서 세뇌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확 밀려온다면 경제적인 남봉이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이게 뭔가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 주관적인 생각은 개방만 되라. 김정일이 그대로 정치해라. 개방돼서 우리 주민들이 밥이라서 먹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제일 그쵸. 커요. 왜냐면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친척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고 다 가족이 거기 고향에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개방만 시켜서 정말 여긴 지금 쌀이 굶어 죽게 하지 말아라. 쏘고 나잖아요. 그쵸. 쌀이. 그래서 이 진짜 먹거리를 불쌍한 주민들한테 줘서 먹거리를 살아라. 지금 이 21세기 굶어 죽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 기도를 항상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도 안타깝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통일부가 생겨난 것도 그 이유이고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세금도 사실은 우리가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데 야 통일되게 되면 북한 거지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냐? 막 우리 같이 거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그런 분들도 분들이 있는데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도 역시 세금을 내고 있고 이것 역시 무려 몇백 조에 달하는 세금들이 우리가 분단이라는 아픔 때문에 쓰여져 있다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빨리 통일이 돼서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일시적인 걸 우리가 참아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고 안 되게 되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세금에 한해서 우리는 계속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냐 이거죠. 일시적으로 잠깐 힘들지만 같이 협력해서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계속 세금만 내다가 연금이 없어지냐 마냐 나는 이만큼 냈는데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냐를 선택을 한다게 되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당연히 우리가 대한민국 흡수 통일을 이제 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고 해야 되는 게 바로 흡수 통일인 거고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얽매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또 더 잘 이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